9월 두 번째 상품 등록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제 오늘은 또 어저께에 이어서 판매가 이제 적을 때 뭘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뭐 옵션을 1.0으로 해보기로 했죠, 명절 전이라. 그래서 옵션을 짤 때는 또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 뭘 또 고민해야 될까, 뭐 이런 내용들, 그리고 옵션을 짤 때 좀 조심하셔야 되는 거, 이런 것들 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이라 사람이 많이 들어오지 않을 거라 예상은 해요. 오늘 10명 봅니다. 10명 들어오면 그냥 과외하듯 뭔가를 해보면 좋겠죠. 그리고 뭐 지금 벌써 내려가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벌써부터 내려가면은 너무 힘들지 않나요? 네. 고향에 내려가는 건 좋지만 너무 오래 있으면 서로 피곤한 그런 게 발생이 되죠. 일단은 오늘 할 내용들을 이제 해볼 건데, PPT는 오늘 없어요. PPT는 없고, 주로 제가 이제 상품 등록을 할 때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하냐면, ESN 플러스를 켜놓고 상품 등록을 하려고 하면 등록 화면에 들어가서 카테고리 고르고 그 다음에 상품명 작성하고 이 두 가지만 하는데도 신규 판매자들은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소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다 등록해야 될지 모르고 상품명 어디다 뭘 써야 될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어느 정도 해소를 해놓은 상태가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판매하려고 하는 방식이 일단은 오늘은 옵션이니까 옵션에 대한 어떤 구성이나 상세 페이지의 기획이나 그리고 거기에 따른 가격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뭐 구성들, 뭐 이렇게 좀 픽스해 놓은 것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그게 없이 이제 등록하면서 하나하나 이제 한 땀 한 땀 하시려고 하니까 뭔가 등록은 안 되고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늘 이야기를 하지만 왜 영상에도 제가 뭐 3분 만에 상품 등록하는 방법 이렇게 썼더니 어느 분이 굉장히 쓴소리를 해놨더라고요. 그걸 진심으로 받아들였다니 굉장히 속상할 뿐이고, 보면은 이런 표들을 만들어 놓고 해야 이제 3분 안에 등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위에 전제 조건이 이렇게 좀 깔려 있죠. 보시면 네이버 광고, 판매할 사이트, 뭐 필수 입력란, 호스팅 이런 것들이 미리미리 어느 정도 세팅이 돼 있어야 여기에 입력해 놓은 애들을 가지고 내가 이제 상품 등록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근데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하나 필드를 어떤 식으로 이렇게 ESM 들어와 갖고 상품 등록 변경에 상품 등록 이거 클릭해 갖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으면 과연 등록은 가능할까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 이제 로그인 시간, 이게 지금 한 3시간 늘어났잖아요. 그죠? 2시간 59분 50초 후에 로그아웃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로그아웃 되는 거 예전에 1시간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에 필수라고 적혀 있는 것들, 뭐 2.0에 가면 여기 이제 별표로 되어 있죠. 그런 것들은 미리미리 좀 작성을 다 해두시는 게 좀 필요하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필드 값을 채우는 역할을 좀 하면 좋겠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일단은 요거를 먼저 채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건데, 그럼 카테고리를 빨리 고를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굉장히 궁금한 거잖아요. 카테고리를 빨리 찾는 방법. 제일 쉬운 방법은 얼른 내가 판매할 사이트를 들어가는 거겠죠. 저번 달 상품 등록 시간에 제가 이거를 다양한 사이트에 맞춰서 여긴 이렇게 다르고 여긴 다르고 뭐 이렇게 핫팩 기준으로 보여드렸거든요. 이렇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 뭐야? 맞는데? 카테고리마다 이제 다 다르다 이 얘기를 막 했잖아요. 그래서 판매 채널이 뭐 어느 쪽에서는 이렇게 나오고 저쪽에서는 이렇게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다르게 나오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쭉 드렸고, 오늘은 그걸 설명하기에는 연휴 전에 너무 머리가 아프니까 8월달 상품 등록 그 라이브를 좀 참고를 해주시고, 오늘은 그냥 카테고리 빨리 찾는 방법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은 가격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내가 판매하려고 하는 상품들을 검색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도어가드라고 치면, 왜 우리 택시나 이런 것들, 뭐 그다음에 일반 차량에도 이런 식으로 고무 마킹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죠. 요즘에는 뭐 이런 것도 많이 생겼더라고요. 보시면 신기하긴 한데 이런 상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는 아이템 중에 하나는 그 길게 택시처럼 가드를 문콕방지 말고요. 이런 거 말고 뭐 요런 거겠죠? 그죠? 도어 엣지 이렇게 차에 요런 식으로 마킹을 이렇게 쭉 하는 요런 상품들, 요런 것들을 조금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도어 가드를
내가 만약에 판매할 거야. 그러면 어느 쪽에 등록을 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게 1차적으로 내가 여기에다가 이제 검색창에다가 뭘 넣은 거냐면은 그 검색어를 넣은 거잖아요. 검색어를 넣고 나서 얼른 여기 주목할 만한 상품이에요 쪽으로 내려오세요. 당연히 검색창에 넣는 키워드는 메인 키워드. 가장 검색이 많은 조회수가 많은 애를 대표 키워드를 여기다 띵 넣고 아래쪽에 내려와서 이 주목할 만한 상품이다 이 영역을 보는 거예요. 하나하나 클릭해 볼까요? 둘, 그리고 여기 셋, 여기 넷, 여기 다섯. 보통 한 10명 판매자 보거든요. 검색어마다. 도어가드가 있고 뭐 문콕 방지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키워드들을 다 쳐보면서 1등부터 10등까지의 카테고리를 그냥 쭉 나열해 보는 거예요. 봤더니 자동차 용품에 카 익스테리어 용품에 도어가드 이렇게 나왔죠. 우리가 찾던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네, 두 번째 보니까 똑같은 카테고리에 등록이 되어 있죠. 네, 세 번째 보니까 이분도 똑같아요. 이분도 똑같겠죠? 이거 똑같아요. 그러면 고민할 가치가 없는 거죠. 얼른 올려서 여기에다가 뭐라고 적어놔요? 아이고 얘도 좀 내려놔야겠네. 이게 띡 보이니까 여기에 자동차 용품에 카 익스테리어 용품에 테리어 용품에 그 다음에 도어가드 이렇게 이제 딱 하나만 나오면 이제 굉장히 간단한 거죠. 굉장히 편합니다. 근데 여러 사이트에서 검색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나온다라고 하면 그건 조금 약간 불편한 상황이 오기는 하는데 그래서 보통은 실버인가 네이버 여기까지 좀 보기는 하죠. 뭐 심심하니까 한번 틀어갖고 여긴 카테고리가 어떻지? 라고 하는 거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려서 여기는 이제 플러스 리스팅이에요. 리스팅. 제가 그 시스템 교육 때 설명은 드리겠지만 오늘 그런 날은 아니니까 여기 한번 클릭해주고 여기 한번 클릭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한번 이렇게 클릭해주고 얘도 네 번째 그리고 다섯 번째까지 이렇게 클릭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등록된 카테고리를 보니까 익스테리어 용품의 가드, 도어가드 뭔가 비슷하죠? 비슷해요. 똑같고 똑같습니다. 그렇다라는 얘기는 나는 그냥 저기다 등록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다 도어가드 이렇게 쳤을 때는 뭐가 나올까?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제 쇼핑 이렇게 눌러서 상단에 나오는 카테고리를 이렇게 더하기를 눌러서 보니까 여기는 또 생활 건강 쪽으로 이렇게 빠져 있어. 근데 생활 건강에 밑에 살짝 보니까 자동차 용품 써져 있잖아요. 딱 봐도 똑같아요. 괜찮은데 그렇다는 얘기는 지마켓이든 옥션이든 11번가든 네이버든 결국에는 카테고리는 다 똑같다. 이게 굉장히 행복한 일인 겁니다. 어느 카테고리에 가면은 이게 막 생활 쪽으로 빠져 있고 또 어느 카테고리는 뭐 자동차 쪽으로 빠져 있고 이런 식으로 막 빠져 있으면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뭐 예를 들어 뭐 도어가드를 쳤더니 그러니까 뭐 대문 도어가드 막 이런 거랑 갑자기 자동차랑 구분을 해놨다. 그러면 이제 피곤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도어가드 같은 경우에는 뭐 똑같은 상세 페이지, 똑같은 구성, 똑같은 상품 이런 것들을 그냥 전체 사이트에 뿌려 놓으면 카테고리가 다 똑같으니까 어차피 통일성에 따라서 그냥 나온단 말이에요. 굉장히 편한 거죠. 다른 카테고리 중복으로 등록할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뭐 약간 변형해서 등록할 필요도 없고 그냥 너무 깔끔한 거예요. 그냥 여 안에. 근데 이제 살짝 팁을 드리면 우리가 또 이제 시력 방송이니까 여기서 이제 살짝 팁을 드리면 봤더니 도어가드에 방금 얘기했던 뭐 3m에서 5m, 8m짜리 이렇게 요 끝자락에 이렇게 바르는 택시 아저씨들 많이 하는 거 이렇게 바르는 형태가 하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옆으로 이렇게 길게 붙이는 거 하나 있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 가장 많이 하는 뭐 차량 출고만 해도 나오는 그 파란색 붙어있는 것도 있었고 근데 그걸 약간 캐릭터화 시킨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4가지 종류 정도 된 것 같아요. 기본형, 캐릭터, 그 다음에 줄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얘네들 전체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도어가드라고 부를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도어가드 시장에서 이 시장에서 내가 그냥 1등을 해보고 싶어. 나는 그냥 무조건 1등 할래. 이 생각이 딱 들었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 4가지 상품이 다 상품 구성에 있으면 굉장히 좋겠죠. 왜? 도어가드를 검색하러 오는 사람이 내 문 전체에다가 바를 사람인지 캐릭터를 붙일 사람인지 그냥 단순하게 그냥 스폰지만 붙일 사람인지 아니면 나는 문콕을 너무 당하는 게 우리 집 주차장은 너무 좁아. 그래서 이제 문콕을 너무 당해. 그러니까 아예 그냥 일자를 이렇게 붙이고 싶은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4가지를 다 합쳐서 내가 상품 구성을 해놨다라고 한다면 고객이 들어와서 그냥 도어가드 불특정 다수잖아요. 근데 4개 중에 하나를 고를 거야.
근데 난 그 사람들을 다 포함한 판매자야. 그러면 내 옆집, 내 경쟁사들은 어느 사람은 다 그냥 줄만 팔아. 어느 사람은 그냥 네모만 팔아. 그리고 어느 사람은 캐릭터만 팔아. 근데 난 다 팔아. 그러면 쇼핑하기가 누가 편한 거야? 내가 편한 거거든요. 그죠? 나는 실시간으로 그 사람들 가격이나 이런 것들 좀 모니터링 하면서 공급원가 이 정도에 가져오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어떤 개념을 세우고 거기 가격에서 밀리지만 않게 세팅만 딱 해놓고 그 중에 이 네 가지 중에 가장 잘 팔리는 상품이 뭔지를 판매량 분석을 조금 해본 다음에 거기에서 가장 잘 나가는 상품이 이거구나. 그러면 그걸 대표 상품으로 해갖고 플러스 마이너스 옵션을 좀 짜주고 그러고 나서 광고를 딱 집행을 하면 그 상품으로 광고를 집행을 하면 당연히 클릭은 많이 받을 거고 들어와서 구매하는 어떤 인구가 뭐 내가 처음에는 스펀지를 사러 왔는데 캐릭터를 살 수도 있는 거고 캐릭터를 사러 들어왔다가 일자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고객이 쇼핑을 조금 더 편하게 왠지 카센터에 들려서 문콕을 내가 너무 많이 나가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카센터를 가서 내가 오프라인에 카센터를 가서 내가 뭔가 도어를 좀 이제 사야겠어. 이마트나 이런 쪽으로 가서 좀 사야겠어. 그래서 딱 갔는데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은 상품의 도어 가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한테 왔더니 뭔가 되게 종합 쇼핑몰 같은 거야. 기분 좋죠. 그 중에 하나를 구매하겠죠. 뭐 이런 경우예요. 그래서 전환을 높인다라고 하는 개념인 거고 객단가를 높인다라고 하는 개념인 건데 결국 똑같은 비용의 광고 비용을 들여서 클릭수는 비슷하겠죠. 옆 사람과 내가. 그런데 사가는 확률의 그게 퍼센테이지가 전환율이 확률의 퍼센테이지가 높아지는 건 내가 구성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혹은 이 사람은 줄눈도 하고요. 그죠? 이렇게 줄로 도어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 스펀지도 붙이고 싶고 혹은 줄도 하고 여기다 가드도 하고 싶고 막 이런 거야. 그래서 두 개, 세 개를 막 사. 그럼 뭐가 올라가요? 객단가가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클릭을 받기 위해 동일한 광고비를 지불을 했는데 전환과 객단가가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원래 100클릭에 1% 전환에 1만 원의 객단가 그러면은 매출은 만 원이죠. 그죠? 이런 상태여야 되는데 전환이 5%로 올라가고 객단가도 2만 원으로 올라갔다라고 한다면 원래 매출은 1만 원이어야 되는데 어떻게 된 거야? 10만 원으로 성장을 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10배의 효과. 같은 비용을 들였는데 10배의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러면 초기 자본이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구성을 조금 더 좋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여기까지. 네. 이게 어려운 얘기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구성을 짜놓고 전체 사이트에 기획을 해놓은 다음에 등록을 싹 다 해놨더니 기가 막히게 물건이 나가기 시작하더라. 뭐 이런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다시 와서 그럼 내가 도어가드 쪽에 상품명에 넣을 건데 뭐 이거는 네이버 요 광고 여기요 어딘지 아시죠? 여기 가셔갖고 찾으세요. 그리고 뭐 찾기 귀찮다라고 하면은 뭐 1등에 있는 판매자들을 좀 베끼셔도 되는데 그게 뭐 양심에 어긋나는 일들은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G마켓에 이렇게 봤더니 이런 사람들은 도어가드 뭐 이거는 바이크 프로는 이 사람의 이름이니까 버리고 문콕 방지 도어 가드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문콕 방지 도어 가드 충격 흡수 기스 방지 자동차 몰링 뭐 이런 괜찮네요. 네. 이런 식으로 도어 엣지 뭐 이런 것들이 막 있잖아요. 이런 애들은 그냥 쫙 어떻게 조합해서 넣으셔도 사실 관계는 없어요. 어차피 이 사람들이 1등이라고 하는 건 이런 키워드들을 썼는데 그냥 위로 올라온 거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내가 굳이 찾아보지 않아도 그냥 이 사람들의 조합만으로 키워드 그냥 다 찾았다가 보는 거야. 내가 여기에서 조금 더 신박한 키워드를 찾을 수 있을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 예. 한 번쯤 확인하는 거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일이긴 하지만 내 상품 특성에 맞게끔 미터를 넣어준다거나 뭐 이런 행위들은 굉장히 필요한 행위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굳이 저것까지 넣어야 될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셔야 되고 차라리 나는 어차피 옵션으로 갈 거니까 대표 키워드랑 그 다음에 브랜드랑 그리고 서브 키워드 요 정도만 잘 만들어서 가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는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분이 참 잘 지었다라고 보는 거고 이분도 참 잘 지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과 이분 두 개를 그냥 쭉 나열해 놓고 그러면 이렇게 그냥 작성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다가 뭐라고 해요? 문콕방 뭐 브랜드 하나 넣으시고 그 다음에 플러스를 넣는 게 아니고 브랜드를 넣으란 얘기예요. 이 표시는 브랜드 하나 넣고 그 다음에 대표명사 뭐였어요? 문콕방지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도어가드 뭐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기스 방지 차량 하나를 넣어주면 좋긴 한데 어차피 차량용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어서 사실 관계는 없는데 넣어주는 게 좋죠. 그죠? 차량용 문콕 방지, 도어 가드, 기스 방지, 또 방지는
또 똑같은 거니까 기스 문콕 방지 뭐 이렇게 해놔도 뭐 상관은 없죠, 그죠? 네, 이렇게 네, 가로 치면 안 돼요, 심표랑. 네, 이거 예시니까 하는 건데 괜히 불안하니까 다 지울게요.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쭈르르르르르르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아름답죠? 그 다음에 A 타입은 뭐였어요? 스폰지형. 그 다음에 캐릭터형. 그 다음에 그 뭐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방패라고 해야 돼? 저 뭐라고 불러요? 대웅차장님 범퍼야? 오케이. 이 범퍼 하나 들어가면 좋겠네. 범퍼 이렇게. 그다음 네, 범퍼형 이렇게 넣고 하나를 더 넣으면 좋겠죠? 여기다가 뭘 넣으면 될까요? 그 뭐라 그래야 돼? 그냥 줄형 뭐 아무튼 이런 식 가드형 이렇게 뭐 넣었다라고 칠게요. 그래서 이 네 가지의 판매 가격을 내가 이제 어떻게 형성할 거냐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형태를 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요런 걸 좀 가져왔는데, 걔 여기다가 넣은 다음에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넣겠습니다. 네, 넣고 그러고 나서 여기에 이제 수수료는 똑같으니까 0.87 이렇게 넣고요. 여기를 수식이 있으니까 내릴게요. 이렇게 얘도 이렇게 넣을까요? 그냥? 네, 이렇게 넣어놓은 거죠? 이게 1이 왜 먹나요? 비용 때문에 그렇군요. 없애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줄이 이렇게 좀 깔끔한 걸 좋아해서 네, 이렇게 해놓을게요. 그러면 나는 이 분류를 이제 이게 기본 형태, 그 다음에 이거는 조금 특이한 사람들을 위한 그리고 이거는 뭐 약간 세심한 사람들을 위한, 그리고 요건 여성이라고 하자. 여성. 네, 특이한 건 좀 그러니까 세심한. 그리고 가드형은 영업용 이렇게 영업용 이렇게 이거 남성이겠네. 네, 이렇게 넣었다라고 칠게요. 이런 식으로 넣고서 이게 얼마냐라고 하는 게 중요하니까 먼저 하나하나 사실은 들어가셔갖고 가격을 좀 보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가격을 다 볼 수는 없잖아요. 막 이런 것들은 언제 다 보고 앉았어. 그죠? 이런 건 다 보는 건 조금 무리가 있으니까 여기에 이제 판매가 방금 봤더니 여기에 32,500원 뭐 이렇게 돼 있었고, 그 다음에 범퍼형이 아까 뭐 얼마였어요? 뭐 15,900원 뭐 이렇나요? 그렇죠? 얘네들은 엄청 쌌잖아요. 뭐 1,290원. 그 다음에 얘가 뭐 한 2,900원 정도 하겠지. 뭐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이다라고 하면은 굳이 내가 이거를 옵션에 넣어야 될까? 그냥 가져와서 사은품으로 뿌릴까? 뭐 이 생각하는 것도 뭐 괜찮은 생각 중에 하나입니다. 뭐 넣으셔도 되고요. 근데 마이너스 50%이기 때문에 얘를 중가로 잡아도 얘까지 같이 파는 건 굉장히 무리가 있어요. 근데 지금 그런 내용들을 하는 거 아닐까? 이 팁. 자, 옵션은 판매가에 마이너스 50%에서 그 다음에 플러스 50%까지 형성할 수 있다. 이건 뭐 당연히 알고 계시죠? 그럼 내가 판매가가 2만원이야. 그러면은 마이너스 50%는 마이너스 1만원이고, 맞죠? 맞죠? 네. 그 다음에 50%는 플러스 만원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마이너스 1만원과 그 다음에 3만원 이렇게 이제까지 요 사이까지 이렇게 팔 수 있다.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구간대에 있는 상품들을 구성해야 된다. 이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 공급가를 예를 내가 뭐 막 200원 너무 비싼가? 아무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캐릭터형 같은 경우에 뭐 캐릭터 박아봤자 뭐 얼마 하겠어요? 뭐 350원 뭐 이렇게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범퍼형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얘가 더 비싸겠구나. 얘가 32,500원이겠군요. 얘가 15,900원이고 이게 줄이니까. 줄이 미터마다가 조금은 다르겠지만 5m, 8m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걸 따지자는 거 아니잖아요. 얘 같은 경우에는 뭐 대충 한 4,000원 할라나요? 얼마 할까요? 한 6,500원 할라나? 뭐 이렇게 그냥 치고, 얘 같은 경우에가 한 14,000원, 12,000원 정도 할 것 같단 말이야. 느낌이. 아닌가?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정리를 해두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마진이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무료 배송 설정이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배송비를 넣겠지만 보통은 이렇게 옵션을 짤 때는 선결제를 하는 게 기본적이죠. 왜냐면 무료 배송을 하면은 한 개 한 개 가격이 다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결제 기준으로 이제 가기 때문에 여기에는 그냥 0을 이렇게 넣게 되는 거겠죠. 근데 나는 무료 배송을 하고 싶어 라고 하면 여기에다가 3,000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그죠? 3,000원, 얘는 마이너스 나겠죠.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선결제를 가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요 두 개는 그냥 사은품으로 뿌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니면 어차피 4짝씩 팔아야 되니까 무조건 4개 사는 거지. 그런 식으로 일단 이제 구성을 이런 식으로 짜놓는 거야. 그리고 나서 우측으로 이렇게 넘겨갖고 뭐 얘네들이 이렇게 한 개 한 개 한 개 이렇게 팔렸다라고 치면 여기 이제 순이익이 계산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은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4가지 중에 요거예요. 요 4가지 중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과연 뭘까? 이 얘기죠. 이 4가지 중에요. 여기 4가 이렇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똑같이 할까? 1번, 2번, 3번, 얘는 4번 이렇게 갑니다. 뭐가 제일 중요하세요? 물건을 팔 때? 뭘 중심으로 보세요? 2번 판매가?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걸 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네, 바로 나오네요. 마진이 중요하다. 그다음 이것도 예민하시니까 6% 수수료 사이트에 집중하시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보는 관점이,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 건 없는데 이 관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더라고. 자, 그러면 이걸 하나하나 한번 나열을 해보죠. 1번이 중요한 사람들, 1번이 중요한 사람들, 공급가가 중요한 사람들. 가장 민감한 건 당연히 제조사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하죠. 공급처를 찾을 때 알리바바에 들어가도 그 대리점이 있고요, 원천이 있어요. 이거 이중으로 들리는데 마이크 한 명 누구 꺼야 될 것 같은데? 그 내 거 그 이어폰에서 들리는 건가? 꺼줘요. 네. 되게 크게 들려. 아니면 찬서 씨 여기에서 들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소리를 좀 볼륨을 줄여줘. 제조사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최근에는.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뭐 유한회사라고 뭐 이렇게 쉽게 뭐 부르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보통 이런 게 중국 상품이기도 하니까. 요걸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수량별, 단가,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그 지역이 중요하죠. 공급처의 지역. 이게 육로를 많이 거치면, 길게 거친다는 게 맞나요? 길게 거치면, 그러니까 이동거리가 길면 물류비가 비싸요. 퀄리티도 중요하죠. 또 뭐가 중요하나요? 퀄리티도 죠. 포장 상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양산을 했을 때 품질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의 공급가는 내가 저 요건을 맞출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제조사, 대리점이 아닌 제조사의 싼 가격을 찾았더니, 그러니까 싸다 해서 품질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제조 원천을 찾았더니 얘네들은 MOQ가 있는 거지. 수량별 단가를 요청하는 거야. 아, 몇 개를 해야 이 가격에 줄 수 있어 라고 하는 부분, 뭐 어차피 뭐 알아보는 거니까 그런 내용들을 다 메모를 해놓고,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캐시 기준으로 과연 저거를 감당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으면 조금은 비싸지만 어차피 사은품으로 껴줄 거니까, 쟤네들은 조금 그냥 소량으로 이렇게 갖고 오고 범퍼랑 가드 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을 더 많이 투여해서 가격을 떨어뜨리자. 대신에 물량을 크게 해보자. 이런 생각인 거죠. 그죠? 그 전에 미리 선행돼야 되는 거는 당연히 늘 엊그저께 얘기했잖아요. 판매량 조사를 미리 해놔야 된다고. 그 판매량 조사를 어느 정도 해놓으면, 이게 월에 어느 정도가 나간다. 전체 사이트 기준으로 봐야 돼요. 요 정도가 나가는구나. 그러면 수량을 이 정도만 하면 되겠구나. 그리고 내는 이렇게 구성이 좋으니까 괜찮겠구나. 그럼 브랜드를 뭘로 박아야겠구나 라고 하는 것 등등등. 그러면 여기서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생산을 할 거야. 그러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그냥 송장만 붙여서 나갈 수 있게끔 세팅을 하는 게 중요하죠. 그죠? 그러려면 또 뭐가 필요한 거예요? 박스. 맞아요? 박스가 필요하고 내부 포장이 필요하고 그 박스에 들어가는 문구도 신경을 어느 정도 쓰셔야 된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거기에다 브랜드를 박을 거면 로고가 필요하겠죠. 그죠? 이런 내용들이 쭉 있어야 되고, 당연히 여기는 원산지 증명이
네, 돼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들 어느 정도. 요게 딱 이렇게 세팅을 했을 때 내가 이 좋은 공급가를 가져올 수 있을까? 이런 내용인 거예요. 맞아요? 두 번째 판매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죠? 일단은 이걸 어떻게 가져오든 간에 판매가가 중요하다는 얘기인가요? 어떤 의미예요? 물건을 팔 때 판매가가 제일 중요하다. 이게 무슨 얘기죠? 약간 저한테는 되게 어려운 이야기인데, 판매가가 중요하다. 판매가가 서 있어야 된다? 가가 뭐 지도가로 형성되어야 한다? 아니면 내가 그냥 뭐 일반적인 도매를 받아도 가격이 형성되어 있어야 된다? 마진이 확보돼야 된다? 그 가격이 무너지지 않았어야 한다? 뭐 이런 내용인가요? 이런 상품들은 실제로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실제로 가격이 무너지지 않고 지도가가 형성된다라는 건 누군가가 그걸 컨트롤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인 즉슨 그 상품은 받아도 그 사람이 물건을 공급을 안 해버리는 순간에 나는 모든 걸 잃어버릴 수 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 판매가는 그냥 어떻게 보면 저는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그냥 픽스되어 있어야 된다. 픽스. 시장가가 얼마인지 확인해야 된다. 이 관점이면 완전 좋은 의견이죠. 그죠? 시장가가 얼마인지 확인이 이미 된 상태에서 내가 거기에 맞는 공급가를 가져오는 형태인 거잖아요. 이 판매가를 그래서 어느 정도 탁 해본 다음에 수수료 얼른 빼보고 배송 방식 빼보고 그러면 내가 공급가를 여기 이제 물음표일 거니까 내가 얼마를 가져왔을 때 나는 마진이 이 정도가 남는구나 라고 하는 걸 보는 거죠. 그쵸? 그래서 아마 용인님은 이거를 1번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걸 2번으로 볼 거예요 아마. 중요도로 그러니까 먼저 보는 거와 그 다음에 어느 게 중요하냐 이 얘기는 좀 다른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둘 중에 순서가 바뀌더라도 아무튼 둘 다 예민하게 생각하셔야 된다. 3번 이제 수수료예요. 수수료는 사실상 어떤 개념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냐면 최저 수수료가 있고 그 다음에 최고 수수료가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이 중간에는 평균 수수료라는 게 있겠죠? 뭐 시장 보통 이렇게 세 가지로 형성이 됩니다. 그럼 내가 이거를 1만 원에 넣었어. 얘도 1만 원에 넣고 얘도 1만 원에 넣는 건 바람직한 행위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대부분의 판매자가 이상하게 이렇게 책정을 하는 게 아니라 제일 잘 판매되는 사이트를 기준으로 다음 이런 식으로 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갖다 붙었다라고 하면 피곤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최저의 수수료에다가 가격을 맞춰놓고 다음을 가면서 만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마진이 박해지고 여기는 내가 원하는 적정 수준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박한 곳에서 뭔가를 하고 싶을까요? 아니요. 안 하고 싶어져요. 그러니까 얘네를 포기해버려. 그럼 적정 수준만 남아. 이게 좋은 판매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결코 좋은 판매가 아니죠. 우리가 쇼핑을 할 때 어느 특정 사이트만 계속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쇼핑을 할 때 되게 다양한 사이트를 돌아다니잖아요. 거기에 내가 있고 여기에도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팔다 보면 잘 안 된다는 생각이 딱 드는 순간에 배제하고 이쪽에 되게 치중하는 경향이 강해지는 게 일반적인 판매자의 형태예요. 그러시면 안 돼. 그리고 여러 사이트에 판매를 했을 때 되게 좋은 점은 지금은 조금 이제 많이 그거를 피부로 와닿으실 텐데 요거는 약간 라떼는 말이야 뭐 이런 느낌이니까 한창 어느 특정 사이트가 잘 된다라고 했을 때 최저가로 몰리는 현상이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다른 사이트는 그냥 안 해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배제를 하니까 뭔가 그때 당시만 해서 분위기를 보면 굳이 내가 수수료가 조금 더 있는 사이트에다가 판매를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정도로 그 사이트가 아무런 액션을 안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무런 액션을 표현하지 않았어. 근데 이게 되게 장기간 지속되면서 어느 쪽으로 몰려가는 현상이 너무 심하게 일어나니까 마켓들이 그걸 상쇄하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프로모션을 걸고 멤버십을 만들고 락인을 치고 쿠폰을 발행하고 하면서 거기에 있는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그 종합몰이 수수료 25%를 받을 때 쿠폰을 막 말도 안 되게 막 20%씩 꽂을 때가 있었거든요.
따라잡기 위해서? 그러면 25% 수수료를 받아놓고 20%를 다운시키면 결국에 기업은 얼마를 먹는 거야? 5% 먹는 거예요. 대신에 판매자한테 가져간 수수료를 쿠폰으로 해결을 하는 거지. 그럼 이게 누구만 좋냐면 결국에는 구매자만 좋아요. 판매자도 기업도 그렇게 큰 돈을 번 게 아니야. 구매자만 좋은 거죠. 그러려면 굳이 우리가 그렇게 비싼 수수료를 내면서 쿠폰을 적용할 바엔 적정 가격을 매기는 게 맞지 않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상품 등록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 25%의 수수료를 가지고 있는 거의 최고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25% 수수료를 가지고 있는 그 사이트 기준으로 먼저 가격을 책정하고 나머지 사이트를 등록했단 말이야. 그 가격 그대로. 그러면 수수료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나는 되게 좋은 거야. 가격의 어떤 갭 차이의 수정도 굉장히 편하게 갈 수 있어.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 언제라고 저는 보냐면 T땡이랑 그 V땡이 그 반값 하고 막 그랬잖아요. 쿠땡도 그랬고. 걔네들이 반값 뭐 쿠폰 막 이렇게 하면서 우리나라의 소셜 커머스 판매가 굉장히 활성화됐을 때, 지금으로부터 한 6년 전, 5, 6년 전, 이때 이미 망한 거야. 우리 어떤 그 판매 구조가. 그게 정상화되기까지 전 굉장히 지금까지 왔다고 보는 건 되게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보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가격이 상승한 것도 있지만 그걸 핑계로 상승이 된 것도 있죠. 원자재 상승 뭐 여러 가지 것으로. 이게 이제 막 상승이 됐어. 그러다 보니까 판매자들이 어쩔 수 없으니까 눌러놨던 걸 서로 눈치 보다가 야 이제는 올려야 되지 않냐? 그러면서 이제 못 버티니까 올리고 그만둔 사람도 있고. 근데 기업이 그걸 못 느끼냐? 아니요. 기업도 그 타이트함을 느끼죠. 그 타이트함을 느끼면서 이제 뭔가의 행사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그러니까 광고로 뭔가를 해내는 게 아니라 행사 위주로 뭔가를 자꾸 잡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빅스마일데이라고 하는 것도 생겼고, 그 다음에 뭐 11절 이런 것도 생겼고, 막 이런 것들이 막 생기니까 이상하게 한 달 기준으로 보면 여기저기 막 행사만 있어. 지금은 다 행사만 해. 그래놓고 쿠폰 발급을 막 계속하니까 고객은 진짜 맘 편하게 멤버십 딱 3개만 해놓고 한 주에 내가 맞는 그냥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쇼핑하면 되는 수준이에요. 지금 정도의 수준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이 어떻게 보면 수수료를 내는 거에서 마이너스가 아니라 그 쿠폰이 적용되면서 적정 수준이라고 보기는 뭐하고 죄다 어떻게 되냐면 박박박이 된 거야. 예, 박박박 다 똑같아. 그래서 분배되는 현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죠. 그죠?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내가 어떻게 가격을 책정할까를 고민해야 되는데, 당연히 최고 수수료 기준으로 해갖고 이게 거꾸로 최고, 이게 최저면 이 상관없어요. 이렇게 되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만약에 최저야, 그리고 여기가 최고야, 그러면 이게 10,000원이면 이거는 15,000원이어야 되고 얘는 20,000원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이 사이트들이 뭘 해줄 거냐면 쿠폰을 적용한다니까요. 우리한테 가져가서 쿠폰 적용,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쿠폰, 여기도 쿠폰. 결국 최종가는 동일,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가격을 내가 어떻게 낼 거냐라고 하는 건 사이트마다 다르기 때문에 최초에 이거를 이렇게 세팅을 했다라고 쳐도 이걸 가지고 전체 사이트를 동일하게 등록을 한다? 굉장히 바보 같은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판매가가 중요한데 이런 식의 세팅을 하는 거를 권장한다. 뭐 이런 내용. 난 필요 없어. 난 무조건 싸게 갈 거야. 100원 맞으면 봐도 그냥 내가 박리담회 할래. 마음대로 하세요. 네. 그렇게 가는 거고.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이거는 이제 마진이었죠? 마진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얘네들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그 뭐라 그럴까, 적정이죠. 적정 수준의 마진을 챙길 수 있을까? 약간 이거는 의문입니다. 네. 이건 약간 의문인 거예요. 그리고 마진이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쪼개서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내 상품이 가격 비교를 하고 판매가 되는 상품이야? 이 비중이 높은 거야? 아니면 그냥 자체 사이트 트래픽이 좋아서 가격 비교와 무관하게 광고만 해도 판매가 되는, 혹은 이 말은즉슨 이익 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사이트인 거야? 이렇게 되는 거에 따라서 이게 또 달라져요. 마진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가격 비교를 계속 타는 상품이다라고 하면 뭐 판매 방식을 좀 바꿔야 되는 게 필요한 거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이트다라고 하면은 그냥 광고만으로 뭔가를 해결할 수 있는 사이트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거를 최종적으로 가격 비교의 표기가 될 때 어차피 다 뭉쳐져서 보여질 텐데, 나는 그것들을 어떻게 잘 활용을 해서 내 마진을 적정 수준으로 확보할 수 있느냐. 그리고 트래픽 대비 그냥 내가 트래픽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뭐 광고나 이런 것들을 할 거잖아요. 그죠? 내가 이 트래픽 대비 적정 최적화라고 하죠. 최적화를 만들 수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것도 안 됐다라면 뭐 보이진 않지만 뭐 5번 이렇게 해놓고 이제 뭐 포기하는 사이트와 그 다음에 운영하는 사이트,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될 수 있겠죠. 그쵸? 뭐 이거는 조금 비관적이니까 지우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흐트러져 쭉 가는 거야. 내가 매번 이제 판매하는 어떤 기준을 보고 수량을 적고, 뭐 여기에 로그 내용은 빠졌지만 어디를 타고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보고, 매번 내가 이제 뭐 수량을 좀 본 거죠. 뭐 10개 팔리고 뭐 15개 팔렸다 치면 베스트 상품은 이거인 거고, 그 다음이 이거인 거고, 그 다음에 얘네들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네들 그냥 짜치니까 좀 그냥 두고 가자. 그런데 메인은 이거구나 라는 생각에서 일 광고비가 예를 들어 뭐 한 35,000원 정도 들어간다, 뭐 이렇게 쭉 적어 놓으니까 여기 이제 순이익이 이렇게 쭉 발생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얘만 팔면 10개가 나간 건데 같이 파니까 얘는 또 15개 같이 나간 거죠. 근데 이 한 코드에서 내가 35,000원만 써갖고 35,000원 써갖고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야.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거 코드를 분리해 놓은 상태다라고 하면 얘한테도 35,000원이 들어갔을 거고 얘한테도 35,000원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되면 결국엔 내가 7만원이라는 금액을 투여한 거잖아요. 뭐 동일하게 들어가진 않겠지만 여튼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동일 비용의 광고비를 투여해서 뭐 어차피 나 혼자 일했고 리소스도 똑같죠? 그런데 구성을 잘 해놔서 얘가 이렇게 객단가가 올라가고 결국 들어온 고객이 몇 명이야? 예를 들어 30명이라고 치면 30명 중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줬어. 그럼 전환수가 괜찮은 거죠? 그럼 여기다가 똑같이 30을 넣어볼까요? 그랬더니 한 명한테 투여되는 스위칭 코스트라고 하는 전환하는데 투여된 금액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게 1167원이야. 얜 팔면 손해야. 맞잖아요. 나는 마진이 922원인데 한 명한테 투여되는 금액이 1167이잖아요. 들어와서 얘만 사가면 스트레스 받는다고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다 이익인 거야. 근데 여기 어차피 수량이 적잖아요. 그냥 두는 거야. 전체적인 이익은 발생됐잖아요. 그죠? 괜찮죠? 그래서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요즘에 이제 클릭수나 이런 전환율은 크게 보기가 힘드니까 이거를 이제 표기는 안 하고 전환 개수에다가 그냥 저 숫자를 그대로 넣어서 한 개를 파는데 투여된 금액을 본 거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쭉 해놓으니까 난 적정 수준이구나. 근데 이게 실제로 내가 판매를 했을 때 할 수 있는 거냐? 그렇지 않죠? G마켓 옵션은 판매 수량을 보여줍니다. 그런 수량을 어느 정도 매일매일 체크를 하면서 예상 평균 수량이 이 정도가 나오고 그런 애들을 내가 가져올 수 있는 공급처 알아봤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막 알아봤잖아요. 뭐 그런 것들을 이제 탁탁탁탁 세팅을 해놓으니까 괜찮아 라고 하면은 거기에서 이제 고할 거냐 안 할 거냐, 구성을 내가 그렇게 할 거냐 안 할 거냐, 요 차이점에 이제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문제점만 해결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아이템으로서 괜찮은데, 근데 당연히 샘플링 해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상품의 어떤 퀄리티나 이런 것도 좀 보셔야 되고, 거기에서 나오는 확신이 이제 뭔가 판매로 이어지는 거겠죠. 그게 없는 상태에서는 이미지만 보고 이거는 가격 괜찮으니까 가져와서 해볼까, 이 생각은 좀 위험한 생각입니다. 네. 자료나 이런 거는 제가 드리진 않아요. 이게 단순 그 파일이기 때문에 알려드려요? 그 스스로 좀 작성을 해보세요. 어렵지 않다니까요. 얘 공란이고요. 얘는 내가 적는 거잖아요. 다 얘도 적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는 이렇게 한 다음에 판매가 곱하기 이 별 하면 돼요. 이 별. 이거 아이고 는 이거 곱하기 이거 마이너스 이거인 거예요. 이렇게 해놓으면 엔터 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지난 강의 보면 만들고 있다고요? 알았어요. 올려드릴게요. 이거는
네, 올려드릴게요. 네. 뭐 주실래요? 농담이고. 아니, 이걸 뭐 우리가 뭐 얘기만 하면 다 달래. 보여주면 다 달래. 뭐 무리가 있어 이거. 근데 이거 드리는 건 문제는 없어요. 문제는 없는데 왜 안 드리려고 하냐면 뒤에 김대용 차장님이 드리기도 하거든요. 광고 관련한 거 드리기도 하는데 이런 거는 좀 스스로 짜봐야 돼. 이거 주요 지표가 서로 생각하는 게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저는 짜보는 것들을 굉장히 추천을 드리는데 뭐 간곡하게 또 달라고 하니까 드립니다. 이게 나중에 막 발전하면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하죠. 이런 식으로 이제 재고를 이제 관리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리고 이게 수량을 이렇게 띡띡띡띡 뭐 팔린 것들을 막 이렇게 넣으면 이제 막 이렇게 막 합쳐지는 이런 것들. 그래서 얘를 이렇게 찍 넣은 다음에 여기다 이제 붙여 넣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이건 매출 집계. 똑같죠? 그죠? 그리고 여기 교환 반품 내역, 그 다음에 반품 정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나중에 스스로가 조금 발전을 시키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이게 뭐라고 뭐 생색을 내겠어. 예. 근데 스스로 어느 정도 작성을 해보실 필요는 있더라. 그리고 수식이라는 게 남이 넣어놓은 거 보려면 좀 헷갈리거든요. 그쵸? 그래서 스스로가 어느 정도 작성을 해보는 걸 개인적으로는 추천. 근데 이제 달라고 하셨으니까 드린다라고 네,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그럼 여튼 이제 다시 본 내용으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엑셀 어디 갔냐?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가격을 쑥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은 뭐 13% 수수료, 카테고리 수수료죠. 가격 비교를 타고 들어오면은 2%를 더 떼는 거예요. 오케이? 가격 비교는 뭐뭐 있어요? 네이버 쇼핑, 다음 쇼핑 하우, 다음에 애누리 다 나와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를 타고 들어오면 거기에 뭐 6에서 7%, 뭐 혹은 15%, 뭐 16% 이렇게 쿠폰이 적용돼 있을 때가 있는데 그거랑 상관없이 그냥 타고 들어오면 내 원래 고정 13%에서 15% 수수료가 제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가 더 붙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채널 쿠폰은 뭐냐면 그 요즘 같은 때 이제 쿠폰이 많이 붙잖아요. 뭐 10% 할인 쿠폰이 붙었어. 내 상품이 1만 원이야. 1만 원. 1만 원인데 10% 쿠폰 1,000원 쿠폰 붙은 거잖아요. 많이 붙은 거죠. 1,000원 붙었어. 그럼 여기에 15%를 내가 부담한다는 거예요. 얼마예요? 150원이에요. 네. 이 150원이 추가적으로 여기에서 빠진다. 13% 더하기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는 13% 더하기 얼마? 150원.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만원 기준으로 1,000원 쿠폰이 붙었을 때, 오케이? 이런 식으로 이제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근데 어차피 뭐 이런 것까지 다 생각하는 건 조금 힘드니까 최대 수수료는 몇이다? 15%다. 그러면 아까 내가 집계표에 0.87 했는데 나는 되게 보수적으로 계산하고 싶어 라고 하면 0.85인 거고, 맞죠? 이런 식으로 수정하셔야 되는 거고, 나는 이게 너무 마진이 밖에서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어지러워. 그러니까 나는 그냥 0.87 할래. 그럼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네, 이렇게 보통 보수적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해놨어. 그다음 이제 색상 사이즈가 이렇게 4가지가 있고, 요 4가지에서 또 구분이 지어지는 게 이제 저건 종류고 모델명이죠. 쟤는 모델명이고, 그 다음에 사이즈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색상이 있겠군요. 색상이 있을 거고 사이즈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이 것들을 이제 작성을 하는 것들을 미리미리 어느 정도 해놔야 된다 인 건데, 이건 이따 옵션 가서 보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쭉 내렸더니 상품 이미지 1000에 1000짜리가 필요하대요. 1000에 1000짜리. 상세 페이지는 860에 2580이라고 하는 건 2.0 기준의 그 상세 페이지 한 개 단락에 대한 이야기예요. 상세 페이지 한 개 단락. 근데 우리가 지금 오늘은 1.0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1.0. 1.0에서는 제가 봤을 때 이게 있나요? 없지 않아요? 대용 차장님? 없죠. 1.0 상품 등록에서 한 개 이미지에 세로 사이즈 2580이 있어요? 제한이? 없죠? 네, 무제한이란 말이야. 그 9만 픽셀도 내가 알기로는 없어. 그러니까 1.0 상품 등록에서는 얘네는 해당이 안 되는 거지. 가로 860만 해당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아래쪽에 쭉 내려와 보면 이제 상품 정보 제공 고시가 있고, 배송 방식, 출고지, 반품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미리 좀 적어두시면 좋겠죠. 그리고 나는 무료 배송할 거야 아니면 선결제 할 거야 둘 중에 하나 하시고 여기에 택배 비용 책정하시고 반품 비용 책정해 두시고 맞아요? 이렇게 세팅만 어느 정도 쭉 해놓으면 아 나는 어느 정도 됐다 라는 개념이 쭉 나온 거야. 그럼 내가 상품 등록을 할 거야. 이제 여기다가 들어온 거죠, 그죠? 이게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할게요. 3시간이니까 상관없겠구나. 사이트 두 곳에 등록, 요거부터 한번 찝어볼까요? 두 곳에 등록 한 번에 하는 게 좋을까? 각각 등록하는 게 좋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혜수님 안녕하세요. 세희님도 안녕하세요. 어떻게 생각해요? 두 곳에 동시 등록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은 따로따로 등록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등록하고 수정하는 게 좋을까? 어떻게 생각해요? 고독한 콜렉터 주영 불영상 안녕하세요. 네. 행사를 하는 게 아니라면 같이 등록. 쟁이님은 한 번에 하고 수정.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 1.0 어차피 수정이 되니까, 그죠? 그런 이제 방식이 있는데, 저는 두 곳에 등록하는 거는 속도 면에서는 굉장히 필요한데 뒤에 수정 안 하실 거면은 따로따로 등록해야 돼요. 네. 저는 가장 정확한 답변은 그림쟁이님이라 생각해. 한 번에 하고 수정. 얘는 이제 수정이 되니까. 2.0으로 가면 어지럽죠? 그죠? 네. 얼른 수정해야 되니까. 한 개 팔리기 전에 10일이 지나면 이제 수정이 불가능하니까 그런 것들 한번 신경 쓰셔야죠. 다르게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옥션이랑 G마켓은 오늘은 이렇게만 설명할게요. 다른 사이트예요. 같은 사이트 아닙니다. 네. 회사만 같지 전혀 다른 그 사이트라서 신경을 좀 쓰셔야 돼요. 아까 정확도도 각각 봐야 돼. 네, 되게 필요한 부분이죠. 오늘 G마켓만 받으니까 G마켓만 등록 클릭할게요. 그리고 콜렉터 주영 불영상 고독한 콜렉터 주영 불영상 개인 판매자는 스마일 배송 설정이 안 되나요? 무슨 소리죠? 개인 판매자는 제가 생각하는 개인 판매자는 일반 가세자인데 주영 불영상 사장님 생각하는 개인 판매자는 그 판매자죠? 그 사업자 없이 그냥 개인 그죠? 그거 먼저 답변해 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 차장님이 답변 드릴 거예요. 요렇게 내려오면서 여기에 이제 도어 가드 오더 가드 한다. 뭐하냐? 도어 가드 이렇게 검색을 하면 나오죠. 그리고 띡검 아주 쉽죠? 그죠? 이렇게 하고 그러나 상품명은 아까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해놨으니까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아주 쉽습니다. 미리 해놨다면 이렇게 쉽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아래쪽에 쭉 내려오면 이제 브랜드가 있어. 브랜드에 없잖아요. 공란, 다음 단계 펼치기. 넘어왔죠? 이제 가격을 넣어야 돼요. 판매 기간 90일. 그 다음에 여기다 가격을 넣어야 돼. 봤더니 이미 다 해놨잖아요. 어려운 게 없다니까. 저기 있는 15,900원이구나. 라고 해서 여기에다가 이제 15,900원 이렇게 넣어주고 주문 옵션 사용해야 되니까 옵션 띡 펼쳐서 우리는 3단계 색상 모델명 색상 사이즈 이렇게 고독한 컬렉터 주영 불영상님 개선해주세요. 말도 안 되죠? 세금 계산서가 필요하고요. 네, 서로가 이제 그걸 주고받아야 되는 상황인 거고 개인이 딜러 같은 경우에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개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려면 우리나라의 조세법을 다 바꿔야 됩니다. 가능하시면 하시고 아니면 사업자 내고 오셔야 된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3단계 조합 선택형 한 다음에 2단계로 이동 이렇게 와갖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걸 해야 되나요? 이거 해야 돼요? 아무 의미 없죠. 엑셀로 일괄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템플릿을 3개 조합형으로 얼른 다운로드 받으셔야죠. 저 언제 텍스트를 치고 앉았어. 말이 안 되죠. 그죠? 쭉 늘려서 샘플 정보가 적혀 있는 9째 줄부터 선택 정보를 덮어 써 주시기 바랍니다. 1에서 8번 줄의 내용과 시트 1의 제목을 변경하시면 엑셀 파일이 정상적으로 등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이거 지우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3S 선택형, T는 요건 텍스트형,
1S 뭐 2S 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네,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이렇게 넘겨놓고 우리는 이제 일단 지역 그리고 옵션명 첫 번째 종류 선택 뭐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죠? 종류 선택 뭐가 있죠? 우리 어디 갔어? 요렇게 네 가지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대로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넣는 거죠. 그죠? 근데 스폰지형에 보니까 이제 색상 선택, 여기 사이즈 선택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색상 선택 스폰지형에 보니까 이게 그 하늘색 있고 보통 스카이, 그다음에 블랙, 뭐 또 뭐 있나요? 화이트 있나요? 뭐 나 이건 사본 적이 없어갖고 이렇게 해. 사이즈가 있어요? 얘네들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는 그냥 이렇게 되고 그 뭐 똑같이 일반 뭐 이렇게 적어주셔도 상관없어. 사이즈는 없음 뭐 혹은 뭐라고 해야 돼? 이거를 동일 사이즈 동일 뭐 이런 식으로 규격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든가 해요. 캐릭터요. 뭐 여기에 뭐 곰돌이 그 다음에 뭐 호랑이 그 다음에 토끼 팬더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네, 팬더 여기에서 이제 뭐 동일 뭐 이렇게 쭉 넣어요. 이제 범퍼형이 왔잖아요. 여기서부터 범퍼형은 이제 그게 있는 거죠. 그 뭐 블랙 그 다음에 화이트 보통 그레이 뭐 이렇게 세 가지로 가니까 이렇게 가서 사이즈가 블랙에 이제 뭐 이게 그게 있겠구나. 수량 선택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것까지 가면 머리 아프니까. 근데 범퍼형에 이제 블랙이 있는 거야. 블랙에 얘도 이제 사이즈는 그냥 동일하다고 칠게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되죠. 가드형 쪽으로 오면 가드형 쪽으로 오면 여기는 이제 블랙에 5m가 있고 5m 그죠? 그리고 얘는 또 8m가 있고 그리고 얘는 또 10m가 있는 거야. 그래서 얘를 블랙을 요렇게 가. 한 개가 세팅이 요렇게 가. 그 다음에 요걸 그대로 얘를 그대로 이렇게 또 복사해서 색상이 예를 들어서 뭐 얘는 또 뭐가 있을까? 아까 보니까 레드가 있던데 네, 충격적이죠? 레드 이렇게 좀 넣어주고 그 다음에 뭐 그레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레이 이렇게 넣는 거죠. 이렇게 넣어. 그러고 나서 얘를 그대로 이렇게 덮어 씌우는 거야. 나머지 넣을 게 있나요? 여기 뒤에 추가 금액, 재고 수량, 상태 이런 거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기준가를 15,900원으로 잡았으니까 여기에서 뭐 마이너스 뭐 얼마 이런 것들을 좀 적어 주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가격 차이가 너무 크니까 마이너스 50%라고 하면 얘가 10,000원이야. 그러면은 얘는 마이너스 5,900원 이런 식으로 넣는 거죠. 그죠? 마이너스 5,900원 이런 식으로. 맞아요? 그리고 얘는 예를 들어서 뭐 얼마라고 쳐야 돼? 뭐 12,000원이야. 그럼 얘는 마이너스 3,900원 이런 식으로 넣는 거죠. 이렇게. 이해돼요? 응. 그리고 얘는 0, 0, 0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요 가드형은 이제 가격이 좀 있는 거야. 가드형은 가격이 있어서 플러스로 한 10,000원 정도 더 받아야 돼. 그러면 10,000원 뭐 이렇게 쭉 이제 나열이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응. 그리고 재고를 안 넣으면 그만이에요. 안 넣으면은 이제 여기 보시면은 숫자로만 입력해 주세요. 모두 입력하지 않으면 재고 수량 관리 안 함. 한 개 이상 입력하면은 나머지 값은 모두 0으로 설정.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재고 이게 보여지는 게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하지 마세요. 네. 모두 입력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보니까 정상 또는 품절로 입력해 달래. 정상으로 해놔야겠죠? 그죠? 이렇게 해놓고 쭉 그다음에 Y도 이렇게 쭉 노출여부. 나머지는 넣을 필요가 없어요. 넣을 필요가 없어. 이것만 찍 해두시면 돼요. 얘를 그대로 저장해서 어디다가 업로드하는 거예요? 찾기 누르셔갖고 여기에다가 일괄 등록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옵션을 짠다라고 하는 거는 경우의 수를 싹 다 넣는다라고 생각하면 좋고, 근데 여기에서 또 하나의 팁을 어느 정도 드리면 이 상품들마다 그 뭐라 그럴까 패킹이라고 하는 게 있을 거고, 패킹이란 말 아시죠? 그죠? 보통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가드형 같은 경우에 여기에 5m짜리 줄이 들어가고 플러스로 그럼 여기에 저렇게 그레이 넣는 것보다 도어가드
5m 플러스 그 다음에 고무망치 플러스 뭐 고정 테이프 이런 식으로 이게 패킹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이렇게 적어 놓으면 아 사람들이 이것도 주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뭔가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키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근데 패킹을 이렇게 넣어주는 거 중요한 방식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사은품을 준다. 그러면 도어 가드 5m 플러스 뭐 저기 위에 있는 뭐 일반 뭐 스펀지 가드, 스펀지형 가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선정을 이렇게 해놓은 거야. 만약에 사은품을 내가 줄 거야. 근데 그냥 5m 혹은 뭐 그레이 뭐 이런 식으로 있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있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용을 어느 정도 써주면 이게 또 어디까지 날아가냐라고 했을 때 고객이 선택한 거잖아요. 선택한 거는 어디에 표현될 거냐면 후기에 표현이 돼요. 후기에 표현. 그러면 그 후기를 사람들이 볼 거 아니에요? 보는데 나랑 경쟁사는 죄다 5m로 표현이 되어 있어. 근데 나는 이런 패킹이 다 표현되어 있어. 누구 거 살래요? 누구 거 살 거야? 당연히 내 거 사죠. 그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까지 좀 생각을 하셔갖고 내용을 작성을 해두시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문 옵션은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죠. 선택사항이 다 보인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다가 재고를 넣었으면 여기 자동으로 들어갈 거고, 그리고 썸네일 1000에 1000짜리 넣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상세 페이지는 보통은 여기는 에디터로 작성 안 하죠. 전부 다 HTML 작성하시는데 이 소스는 어디서 가져와요? 파란색 이미지 호스팅 들어가셔갖고 여기다 업로드 해놓은 이미지를 그대로 이거 업로드 된 게 없어. 보라 없어. 이게 테스트 계정이라 뭐가 없네요. 저번에 뭐 짤방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것도 사라졌나? 방등으로 가볼까요? 네. 있네요.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주소 복사 눌러갖고 아이고 주소 복사 아니겠군요. HTML 태그 복사 눌러갖고 얘 그대로 컨트롤 C 여기다가 컨트롤 V 이렇게 붙인 다음에 에디터로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이거는 호스팅에 미리 사진을 다 업로드 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아래서 쭉 내려오니까 발송 정책이 있어요. 관리 눌러갖고 시간 설정해 주시면 되고 일반 택배 배송이고 내가 계약한 택배사 선택하시고 그리고 오늘 출발해 놓으면 이 시간까지 하는데 굳이 이걸 할 필요가 있나요? 없죠. 왜? 나는 당일 방송 정책을 이미 해놨기 때문에 없어져야 되는 기능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배송비 설정은 관리 누르고 여기 있는 신규 등록을 누르는 게 아니라 무조건 뭐부터 누른다? 판매자 주소록부터 누른다. 그래야 모든 게 해결이 가능하다. 그죠? 그리고 아래쪽으로 쭉 내려서 나는 배송비를 묶음 배송비 할 거야? 상품별 배송비 할 거야? 인 건데 뭐 어렵지 않죠. 묶음 배송비 하셔도 상관없고 여기 템플릿 신규 등록하셔서 아니면 나는 그냥 어차피 이 상품에다가 코드에다 다 상품을 넣어놓고 옵션을 짠 거기 때문에 뭐 그룹을 묶거나 뭐 이런 게 안 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그냥 무료할 건지 유료할 건지 이것만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래쪽에 내려와서 반품 교환 주소 등록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 편도 기준 5,000원을 넣으면 고객한테 얼마가 청구가 된다? 10,000원이 청구가 된다. 그리고 여기 상품 정보 제공고 시에 자동차 용품이었으니까 얼른 자동차 용품 선택하시고요. 이 어딘가에 있을 텐데 자동차 여기 있구나. 네. 요거 선택하시고 나서 이 내용을 아까 어디다가 엑셀에 미리 다 적어놨잖아요. 여기. 네. 요거 이렇게 쭉 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로 붙여 넣어 주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아래쪽에 쭉 내려와서 인증 대상은 자동차 용품에 거의 없죠. 거의 없고요. 유일 제조일자 넣을 필요 없고 대신에 원산지는 반드시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리고 쭉 내려서 가격 비교 사이트에 등록할 거냐 등록 안 할 거냐 당연히 등록을 하셔야 되고요. 네. 근데 내가 등록을 안 하겠으면 안 하는 건데 뭐 보통은 그렇게는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등록함 선택하시면 되고 그리고 요 사이트 부담 지원 할인 아까 이게 뭐였냐면 이제 쿠폰을 적용할 거냐 안 할 거냐 당연히 적용을 하겠죠. 남은 다 하는데 나 안 하고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사은품에 아까 뭐가 있었냐면은 뭐 기본형 뭘 그걸 주겠다 뭐 이런 건데 있으면 넣으시고 아니면 안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판매자 부담 할인 쪽으로 넘어와서 사용을 눌러갖고 정액과 정률로 할 수 있는데 이거 사용하면 안 좋죠. 왜요? 할인 전 판매가에서 수수료를
제외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 다음에 고객 혜택 요거 더 사면 할인 최근에 나온 거죠. 저 어저께도 김대용 차장이랑 커피숍에서 앉아갖고 야 이게 맞냐 저게 맞냐 같이 좀 이야기를 해본 게 있는데 4 플러스 1이 맞냐 5개를 샀을 때 1개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쿠폰을 적용하는 게 맞냐, 그러니까 할인을 하는 게 맞냐 아니면은 그냥 4개 산 사람한테 하나 더 주는 게 맞냐 뭐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마켓 입장에선 당연히 5개를 사고 그 할인을 하는 게 더 좋은 겁니다. 왜냐면 매출액이 높게 잡히니까요. 그죠? 단순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능이 좀 생긴 거고 화형 누르셔갖고 요 수량별 무료 배송 설정이나 아니면 할인 설정 이렇게 하셔갖고 뭐 5개를 사면 나는 얼마를 할인하겠다 뭐 이런 식이죠. 그죠? 이런 거. 그리고 여기 있는 포커스랑 포커스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상품이 팔렸을 때 적용하는 거지 등록하면서 설정하시는 부분은 아니더라. 네, 아니더라. 그래서 여기까지 내가 완료를 했다면 등록하기 버튼 눌러갖고 상품 등록을 완료하시는 겁니다. 어때요? 쉽죠? 네. 쉬운가요? 제가 볼 때 상품도 어려워요. 억울한 건 이건 있어. 억울한 건. 내가 제일 억울한 건 나는 이 등록을 잘해야 물건이 팔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근데 다른 사이트들은 등록하는 걸 그냥 가이드 기준으로 읊어줘. 등록이 겁나 쉬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지마켓 옵션은 상품 등록이 왜 이렇게 어려워?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뭔 똥 같은 소리야. 내가 만약에 진짜 하루만 기회를 줘서 만약에 네이버 사이트 상품 등록하는 거 제가 설명하잖아요? 상품 등록 다 안 한다 그럴걸요? 뭐 그걸 왜 그렇게까지 해야 돼?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거기는 네, 비하를 했네요. 어렵다는 게 아니라 거긴 복잡하다는 얘기예요. 그 보여지는 거와 다르게 노출을 하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맞추려면 굉장히 힘든 거고, 그 다음에 뭐 쿠팡은 일반 등록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일반 등록하면 근데 판매가 되냐고. 뭐 거기서도 얘기하잖아요. 뉴스 기사에 나왔잖아요. 이건 팩트를 전달하는 거니까. 우리도 99%가 그 물류에서 나간다며, 로켓 배송에서. 그러면은 그거는 뭐 일반 등록이 그렇게 뭐 중요하나? 안 중요해요. 견적서 등록해 보셨어요? 로켓 배송? 그 얘기 비할 바가 아니라니까. 예. 그래서 각 사이트마다 상품 등록하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원래 어려운 거야. 왜냐면 내가 이거를 대충 하고 가이드에 맞춰서 필드값만 채우는 정도의 수준이면 그냥 빨리 하고 끝내는 거죠. 그 다음 일이 더 중요하니까. 근데 이거를 잘못하는 순간에 광고까지 다 이어지고, 그죠? 이 구성의 기획이 잘못되는 순간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판매가 안 나오고. 그러면 상품 등록을 내가 잘한다라는 전제 조건은 어디까지 이어져 있는 거냐면 등록만 딱 떼놓고 보는 게 아니라 아이템 기획부터 해갖고 쑥 와서 상품 등록 그 중간 단계에 그냥 있는 거예요. 과정인 거죠. 내가 그거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사람들은 이래. 지마켓 옵션 상품 등록은 어렵대. 어지럽죠? 그죠? 네. 제가 어지러운 거죠. 근데 좀 약간 뭐 그런 건 있어. 그래서 언제는 제가 되게 쉽게 상품 등록을 그냥 이렇게 그냥 탁탁탁 클릭해서 등록하시면 돼요 라고 했더니 네, 지루해 하시더라고요. 네. 뭐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는지 모르지만 제가 명절에 명절이 오기 전에 스트레스 더 받으시라고 제가 오늘 1.0으로 어렵게 한번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 분명히 도움이 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 중에 한 개라도 좀 챙겨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퀴즈가 없다 그랬죠. 화요일날 이미 다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콜렉터님 그 질문에는 차장님이 답변을 해주셨고, 그리고 오늘 내용과 관련해서 혹은 뭐 나는 이런 질문을 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제가 한 시간 한 3분 정도 드릴 테니까 채팅창에다가 질문을 남겨주시면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걸로 하고, 나는 오늘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다, 어느 일정 부분에 있어서 뭐 놓칠 수 있잖아요. 뭐 충분히 이해합니다. 나는 이 부분을 조금 한 번 더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저는 저장한 파일을 대웅 차장님이 올리기 쉽게 바탕화면에 넣어 놓을 건데, 아까 이거 누가 달라 그랬죠? 트러스트님.
이 상태로 드릴까요? 아니면은 아무것도 없는 무지랭이로 드릴까요? 이 상태로 드려요? 아니면 무지랭이로 드릴까요? 기존 상품명 100자로 늘리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근데 조만간에 제가 저번에는 그 G마켓의 이 플랫폼 전체를 기획하시는 분하고 인터뷰를 했고 그 이번에는 그분의 도움으로 그분이 이제 제가 했던 이야기들을 그 ESN 플러스 관련 부서에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랬더니 이제 ESN 플러스 개선과 관련한 기획과 관련한 그 부서에서 저를 보자 그랬어요. 그래갖고 조만간에 인터뷰를 할 것 같아. 네, 할 것 같아서 어지럽네. 잠깐만. 그걸 할 것 같아서 그때 이제 제가 기존 상품은 수정할 수 있게끔 기한을 제공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라는 그 이야기를 할게요. 네, 그건 그렇게밖에 얘기 전달이 안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거를 그냥 만들어 달라면 사실 떼쟁이인 것 같고 그 소수의 의견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다수의 의견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다음에 이제 정확하게 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용인님 말씀하신 건 한번 제한 정도 된다가 아니라 제한 정도 해볼게요. 그다음에 상품 등록하기 전에 상품 조사 옵션 등을 다 당연하죠. 당연은 그게 다 돼 있어야 결국에는 광고까지 가는 거야. 그리고 광고를 했는데 왜 내 물건은 안 나가는, 보통은 이 선행 작업이 없는 상태에서 광고를 했기 때문에 물건이 안 나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네, 됐죠. 아, 명절 잘 보내시고요. 질문이 없으니까. 용 차장님이 그 올려주실 거예요. 그 제가 지금 메일을 보내놓을까요? 그게 편해? 아니면 여기 와서 하실래요? 여기 와서 하시는 게 편하죠? 그죠? 아, 오케이.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명절이니까 차장님 이쪽으로 오세요. 그 명절 인사나 하시고 명절 인사는 해야지. 우리 또 예의가 있는 친구들이니까. 네, 차장님 이렇게 오셨습니다. 한마디 하시죠. 네. 네, 이제 내일부터 추석이죠. 네. 네, 우리 판매자님들 추석 명절 잘 쉬시고 다음 주 화요일 날도 마찬가지로 또 우리 공부해야 되죠. 카메라 보고. 네, 공부해야 되니까 다음 주 화요일 날 마찬가지 저랑 같이 상세 페이지 기획 제작 그리고 광고까지 다음 주 이어집니다. 네, 아무쪼록 오늘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궁금하신 내용들은 계속 댓글 주시면 저희가 교육을 하면서 또는 저희 영상 컨텐츠 내에서도 댓글 달기 기능이 있으니까요. 댓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인님이 명절이신데 조기퇴근도 명절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연휴가 중요해? 우리는 이 시청자의 실력 상승이 중요해? 우리 셀러분들, 우리 시청자분들 매출이 중요하죠. 매출. 그럼 당연한 거 아니야. 명절 연휴 이런 거 우리한테는 안 중요해요. 잘 없었으면 좋겠어. 왜냐면 이게 공백기에 너무 쉬니까 다시 일하기 싫거든. 화요일날 막 바쁘기만 하고. 우린 이런 거 싫어해. 그죠? 맞아. 우린 실력 상승이 중요해. 용인님, 힐링님, 네, 반갑습니다. 우린 그런 거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의 바르고 실력 있고 소통 잘하고. 그죠? 우리 주말 동안 한번 숙제를 좀 내야 될 것 같아요. 각자 다 질문 한 10개씩 준비하는 거. 질문 10개씩. 우리 용 차장님은 채팅 없는 거 싫어합니다. 네. 거기에 질문을 마구마구 해서 소통하는 거 좋아하니까 명절에 송편 하나 먹을 때마다 질문 하나씩 생각해서 오시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쟁이님 정확한 지적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즐거운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